자, 페이지 129페이지. 절대 연령. 조금 전까지 우리가 지층의 상대 연령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그 법칙, 여러 가지 이용되는 법칙을 정리했다면 절대 연령을 보도록 할 겁니다. 절대 연령은 지층의 생성 시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아내는 방법을 절대 연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뭘 이용한다고? 아까 뭘 이용한다고 그랬니? 봐서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 공개 동위원소의 반감 반감기를 이용한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뜻은 동위원소라는 건 뭔지 알지? 동위원소가 뭐야? 동위원소 뭐예요? 원자 번호는 같고 원자량이 다른 원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동위원소예요. 이 세 놈이 동위원소지. 다 원자 번호는 몇 번이야? 1번. 근데 이 위에 쓰여 있는 얘네들을 우리는 원자량 또는 질량수라고 얘기를 하지. 이 값이 다른 것을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원소는 다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소가 원자 번호가 몇 번이니? 8번이지. 그러면 원자 질량수는 얼마가 돼? 16. 근데 18산소가 있어요. 이 두 관계가 동위원소 관계예요. 아시겠죠? 또는 탄소도 있어. 탄소의 원자 번호가 6번. 질량수가 얼마? 일반적으로 탄소의 질량수는 10이에요. 원자량이 10인데 탄소 중에 이런 탄소가 있다고요. 14탄소. 이 둘의 관계를 무슨 원소 관계?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중에서 방사성은 뭐냐? 동위원소 중에서 방사성이라는 얘기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를 방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사선을 방출한다는 얘기는 의미가 방사선을 방출한다. 방사선이라고 하면 뭐 감마선, 알파선, 베타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선이 있는데 얘네들을 방출하는 게 선이라는 건 결국 빛이거든. 의미상. 그지? 왜 민찬아? 왜 이렇게 좋아서 죽어? 네? 왜 이렇게 좋아 죽어? 행복한 방사선을 방출하면 단순히 빛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알파선이나 베타선 같은 경우에는 뭘 방출하는 걸 알파선, 베타선이라고 그러면 전자를 방출하는 거 또는 양성자, 중성자를 방출하는 걸 알파선, 베타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있던 물질에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방출되면 특히 양성자가 방출되면 뭐가 바뀌게 되겠니? 원자 번호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원자 번호 자체가 양성자의 숫자로 우리는 원자 번호를 정했단 말이야. 근데 알파선 방출 또는 베타선 방출과 같은 그런 방출이 일어나게 되면 양성자의 방출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뭐니? 원자의 종류가 바뀌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 최종적으로 정의는 이의 뜻은 뭐예요? 어떤 원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원소로 바뀌는 그런 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얘기해. 알겠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른 원소로 바뀌는 그거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네. 근데 아까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까 설명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뭘 방출한다 그랬니? 알파선이나 베타선, 감마선 등을 방출한다 그랬는데 그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런 것들을 방출한다 그랬는데 이런 방출하는 현상은 화학 반응일까 화학 반응이 아닐까? 야, 우리가 배우는 화학 반응이 뭘 가지고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자와 원자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원자의 종류 자체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건 원자의 결합 순서, 원자의 배열이 바뀌는 게 화학 반응이에요. 근데 방사성 동위원소 설명하면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을 방출하면서 원소 자체가 다른 원소로 바뀐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과정은 화학 반응이 아니야. 아니란 얘기예요. 이 반응은 뭐냐? 핵 반응이에요. 핵 반응. 우리가 핵 반응 그러면 원자 폭탄 생각하고 있잖아. 그게 핵 반응이라고. 알겠니? 네. 그래서 얘 자체는 개념 자체가 핵 반응입니다. 핵에 있던 양성자나 중성자가 반응을 한다는 뜻이야. 핵 속에 들어있던 양성자나 중성자 또는 일부 전자가 뭐 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 얘기 왜 하냐? 핵 반응은요, 화학 반응이 아니라는 얘기야. 왜 얘기를 하느냐? 화학 반응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화학 반응의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은 온도가 뭐 할수록 활발해져. 높을수록 화학 반응이 빨라진단 말이야. 근데 핵 반응은 주변 온도가 높든 낮든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반감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말 그대로 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란 뜻이야. 뭐가 반으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냐? 방사성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뀐다 그랬잖아. 그러면 기존에 A라는 원소가 있었어.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B라는 원소로 바뀐다고 치자. 얘가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했다고 쳐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이 원소를 우리는 모 원소라고 표현합니다. 모 원소. 어미 모자를 써서 얘를 모 원소. 알겠지? 그리고 바뀌어서 만들어진 B라는 원소를 자원소라고 명명을 합니다. 알겠니? 그러면 A 원소가, 그러니까 돌멩이 속에, 암석 속에 A가 A 원소 또는 A 원자라고 치자. A 원자가 100개가 있었다고 쳐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놈 한 놈 뭘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야. 점점 B로 바뀌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B로. 근데 이 자체가 핵반응이라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원래 100개가 있었는데 모원소가 100개가 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만 돌멩이 속에 남아있는 A가 B가 막 바뀌어가지고 B가 이렇게 존재를 해서 원래 모원소가 100개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더니만 A 모원소가 50개 남아있고 새롭게 생성된 B원소는 나머지 50개가 생성돼 있겠지. 이렇게 모원소가 100개에서 절반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양에서 절반으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이 A 원소의 반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의미 아시겠죠? 근데 이 반감기는 방사성 원소들의 종류에 따라서 반감기가 긴 원소가 있고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은 원소가 있어. 알겠지? 그리고 반감기는 온도, 압력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고정되어 있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반감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 암석이 지금으로부터 언제쯤 만들어진 암석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게 절대열이야. 이해됐니? 네. 표를 보게 되면 129페이지 오른쪽 주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몇 개가 나와 있죠? 표 보이시나요? 238 우라늄은 납이되는 데까지 반감기가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대? 45억 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고 235 우라늄은 납이되는데 약 7억 년의 반감기가 걸린대. 그 다음에 칼륨은 아르곤이 되는데 약 13억 년의 반감기가 소요가 된다는 뜻이고요. 스트론튬으로 되는데 와 얘는 뭐 이렇게 길어? 반감기가 몇 억 년이야? 492억 년 걸린대. 우주가 137억 년밖에 안 살았는데 저기 그러면 오늘 저 새로운 튠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지.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반으로 없어지는데 492억 년이면 반의 반이 없어지는 데는 이거의 절반이 되겠지. 유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우주가 태어나고부터 바뀐 게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루비둠 같은 경우에 선의밖에 100개 중에 50개가 남아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492억 년이라는 얘기지 100개 중에 한두 개는 바뀌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은 놈이 누구야? 제일 밑에 있는 놈. 누구니? 14탄소지. 탄소가 질소로 바뀌는데 몇 년 걸린대? 약 6,000년 정도 걸린대. 5,700년. 아시겠죠? 걔는 박스 쳐놓고 알아도 탄소. 14탄소는요. 비교적 얘는 비교적 반감기가 뭐한 놈이다? 짧은 원소다. 탄소는 반감기가 짧은 원소다. 아시겠죠? 그럼 왜 별표초라 그랬을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도 그렇지만 문제상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지. 굉장히 오래전 먼 과거의 지층의 절대 연령을 조사할 때는 먼 과거라 그랬어요. 반감기가 긴 원소를 이용해야 될까? 반감기가 짧은 원소를 이용해야 될까? 엄청 멀리. 엄청 먼 과거. 엄청 멀리 어려워. 엄청 먼, 그러면 비교적 반감기가 긴 원소를 이용해야 돼? 비교적 반감기가 짧은 원소를 이용해야 돼? 먼 과거를 조사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비교적 반감기가 긴 걸 이용을 할 거야. 비교적 짧은 과거에 암석의 나이를 조사할 때는 비교적 짧은 반감기를 이용해야 되겠지. 그러면 뒤에도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집트에서 새롭게 미이라가 발굴이 됐대. 예를 들자면 뉴스에. 근데 이 미이라가 언제적 사람의 미이라인지를 뭘 통해서 알았느냐? 그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미이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안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조사를 하는데 미이라 정도면 먼 과거야? 짧은 과거야? 짧은 과거야. 인간의 역사 자체가 몇 억 년 정도뿐이 안 됐을 거 아니야. 아니면 아무리 길어도 짧은 과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미이라 속에서 존재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조사해가지고 미이라의 나이를 확인한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우라늄 이런 원소 이용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야, 우라늄의 반감기가 얼만데? 7억 년, 막 45억 년 막 이러단 말이지. 그럼 우라늄을 이용하면 될 수가 없겠지. 이해되나? 그래서 비교적 짧은 과거, 특히 생물의 사람과 관련된 아니면 지구상의 생물에 관련된 나이를 조사할 때는 주로 얘를 이용한다는 얘기야. 14탄소. 알겠어요? 하늘아 이해되니? 자, 그래서 반감기가 어떤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X축 시간, Y축 모 원소의 양, 처음에 가지고 있는 모 원소 양이 100%. 쭉 시간이 지날수록 모 원소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지. 그러다가 50% 될 때에 요 시간을 라지 t라고 하자. 이때 이 라지 t가 이 모 원소의 뭐란 뜻이야? 반감기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25%가 됐어. 원래 양의 25%가 됐대. 그러면 당연히 이 시간에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반감기가 2번 지났을 때가 처음 양의 4분의 1만 남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원래 가지고 있는 1에서 반감기가 한 번 지나갔어. 그러면은 남아있는 양은 2분의 1이 될 거고. 그지? 또 한 번 지나갔어. 그러면은 모원소의 양은 얼마가 남아있어야 돼? 4분의 1이 남아있어야 되고. 또 한 번의 반감기가 지나갔어. 몇만 남아있어야 돼? 8분의 1만 남아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또는 그래프상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원소의 양 한 놈은 이래, 한 놈은 이래. 흰색과 노란색 중에서 한 놈은 자원소, 한 놈은 모원소래. 누가 모원소고 누가 자원소야? 흰색이 모원소가 돼야 되겠지. 원래 있었었는데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노란색은 없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자원소의 양이 된다는 얘기고, 요 교차 지점, 교차 지점의 시간이 이 모원소의 뭐란 얘기야? 반감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절대연령 이해됐니? 뭐 어려운 얘기 아니지? 네. 자, 130페이지 보자. 페이지 130페이지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30페이지 방사성 동해원소를 이용해서 반감기 길이에 따른 이용. 반감기가 긴 원소는 주로 어디에 이용한다? 지구의 탄생 시기나 공룡의 멸종 시기와 같은 먼 과거, 비교적 먼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알아낼 때는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원소를 이용한다. 반감기가 짧은 원소는 동해원소는 어디에 이용한다? 비교적 가까운 과거, 지질시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사할 때. 알겠니? 그 얘기 좀 전에 했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반감기가 짧은 놈이 누구라고? 14탄소였어요. 대충 한 5,700년, 6,000년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됐니?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별표. 그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암석의 절대연령. 별표 쳐놔. 혜진아, 별표 쳐놔. 암석, 돌멩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봐. 우리가 암석의 종류가 크게 몇 가지 종류의 암석이 있는지 아세요? 세 가지 오, 세 가지. 책을 읽었어요. 뭐야? 화성암, 어, 변성암, 어. 대저암, 어이, 제대로 읽었네. 화성암. 맞아. 암석의 종류는 세 가지야.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 이렇게 세 종류예요. 알겠니? 퇴적암은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만들어진 암석이야?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퇴적물이 쌓여. 그 다음에 화성암은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게 화성암이에요. 정확하게 마그마가 굳었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용암과 마그마는 땅 속에 있으면 마그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마그마가 분출돼서 마그마 속에 있던 휘발성 물질들, 특히 이제 기체 같은 것들은 빠져나간 다음에 지표면을 흐를 때는 뭐라 그러는 거야? 용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그마와 용암은 비슷한 놈이에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게 화성암이에요. 아시겠죠? 세 번째 변성은 뭐예요? 아까 변성작용이 뭐였니? 열과 압력을 받아서 기존의 암석의 성분이 뭐한 거? 변한 거. 그걸 변성암이라고 했어요. 기존 암이 열, 압력에 의해서 변한 암석. 얘네들을 각각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좀 전에 배웠던 방사성 동위원소로 절대 연령을 만약에 측정을 했어. 근데 그 조사한 암석이 퇴적암이었어. 퇴적암에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로 절대 연령을 측정했어. 그게 퇴적암이 만들어진 시기일까? 아니에요. 그래서 별표 치라고 한 거야.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 퇴적물. 알겠어요? 퇴적암은 언제 만들어졌니? 그러면 그 퇴적물이 언제 쌓였니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방사성 동위원소로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연령을 측정했어. 그건 퇴적물이 쌓인 시기가 아니겠지. 뭐겠니? 그 퇴적물에 구성하고 있는 그 물질이 만들어진 시기이지 퇴적된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퇴적암으로는 절대연령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퇴적암으로는 절대연령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퇴적암에서 만약에 방사성 동위원소로 측정을 했다. 그건 퇴적암이 만들어진 시기가 아니라 그 퇴적암을 구성하고 있는 퇴적물이 만들어진 시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화성암에서 절대 연령을 측정했어. 반사성 동위원소로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 측정했어. 그건 무슨 식이냐? 이거는 마그마 속에서 광물이 정출된 시기를 의미한다. 이게 뭔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간단하게 화성암에서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측정했어. 그 연령은 화성암이 만들어진 시기가 맞다는 얘기야. 광물이 정출됐다는 얘기는 광물이 만들어진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암에서는 절대 연령 자체가 화성암의 생성 시기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변성암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 변성암이 변성작용을 받은 시기를 알 수 있다. 반감기를 이용해서 뭘 알 수 있대? 변성작용을 받은 시기를 알 수가 있대. 그 시기가 바로 뭐예요? 변성암이 만들어진 시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반감기를 이용해서 그 암석이 생성된 시기를 알 수 있는 암석의 종류는 화성암이나 변성암이에요. 퇴적암은 퇴적암이 만들어진 시기를 알 수가 있지 못해요. 퇴적물이 생성된 시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참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지? 이해되냐 안 되냐? 자, 페이지 132페이지. 자, 같이 봅시다. 1번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붕괴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 원래 가지고 있는 원소를 모원소라고 하고, 붕괴되어서 만들어진, 새롭게 만들어진 안정한 원소를 자원소라고 명명한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 압력 변화에 관계없이 뭐함으로? 같아요. 일정함으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뭐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측정한다?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 있다. 됐니? 2번 절대 연령 측정에 대한 설명 5X를 해라. 1.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2번 지나갔다면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의 비율은 1대3이 된다. 맞아 틀려? 맞아요. 2번 지나갔어. 그러면 모원소 기준으로 한 번 지나갔을 때 얼마가 남아있어야 돼? 2분의 1. 2번 지나가면 4분의 1. 그럼 모원소가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자원소가 나머지 4분의 3이 되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1대3이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2번 생성 시기가 오래된 암석의 절대 연령을 측정할 때는 반감기가 긴 것보다 짧은 것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대. 맞아? 네. 틀렸죠? 네. 생성 시기가 오래된 암석은 반감기 긴 놈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죠. 3번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퇴적암이 생성된 시기를 알 수가 있다. 맞아요? 없어요. 틀렸죠? 그렇죠. 4번 방사성 동위원기 반감기를 이용해서 측정한 화성암의 절대 연령은 화성암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의 정출된 시기를 나타낸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5번 서로 떨어진 지층을 대비하면 각 지층의 절대 연령을 알 수가 있다. 지층을 대비한다는 얘기는 지층을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네. 이건 절대 연령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라 뭘 확인하는 방법이었어? 상대 연령이야. 네. 문제 3번 어떤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3번 지나갔다면 이 암석의 나이는 얼마일 것인가? 단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T라고 하자. 그러면 이 암석의 나이는 몇 T야? 3T요. 3T지 뭐. T 3번 지나갔으니까. 맞습니다. 응? 맞지? 네. 그 다음에 문제 4번 그림은 어느 화성암이 만들어지고 6억 년이 지난 후, 문제에서 6억 년이 지났대. 조건이에요. 현재 화성암 속의 방사성 원소 X와 자원소 X 다시의 함량을 빨간색, 파란색으로 개수로 나타냈다. 화성암이 만들어질 당시 화성암 속에는 X 다시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치고요. 그러니까 X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모습이 이렇다라면 X의 반감기는 얼마인가? 계산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 결국은 지금 6억 년 지났다 그랬어요. 네. 근데 빨간색이 모원소래. 빨간색이 뭐가 소리요? X 플라이 파란색이 자원소래.
그러면 원래 모원소의 총 개수는 몇 개로 봐줘야 돼? 20개. 근데 지금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20개에서 시작을 해서 반감기 한 번 지나면 몇 개 남아야 되겠니? 10개 남아야 되고 반감기 또 한 번 지나면 5개. 지금 얘가 5개 남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과정에서 반감기 몇 번 지나갔다는 얘기야? 2번 지나갔다는 얘기야. 근데 6억 년이 돼. 그러면 이 원소의 반감기는 몇 억 년이겠니? 3억 년이 답이 되는 거야. 3억 년. 이해됐니? 하늘 이해됐냐? (5번) 표는 화성한 가나 나라의 생성 당시 암석 속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을 나타냈다. 암석이 만들어진 후 2억 년이 지났을 때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이 가장 많은 것과 가장 적은 것을 순서대로 나타내라. 단,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반감기는 1억 년이고 Y의 반감기는 2억 년이다. X는 1억 년이 지나면 반으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 얘기가 그 얘기지. Y는 몇억 년이 지나야지만 반으로 줄어든대. 2억 년 지나야지만 반으로 줄어든대. 지금 문제 조건에서 암석이 만들어진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고? 2억 년의 시간이 지났대. 2억 년. 그러면 X는 반감기 몇 번 지나야 돼? 2번. 2번 지나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Y는? 3번. 그러면 가에서 X가 40g 있었어. 그러면 2억 년이 지났으니까 10g. 몇 g 남아있니? 10g 남아있겠지. 절반. 그 다음에 나에서 Y는 처음에 24g이었어. 반감기 한 번 지나지. 2억 년이면 몇 g 남아있어? 12g. 12g. 그 다음에 다는 Y가 원래 12g이었어. 몇 g 남아있겠니? 6g. X는 20g이었어. 몇 g 남아있어요? 2번 지났으니까 5g 남아있어야 되겠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가장 많은 남아있는 양이 가장 많은 것과 가장 적은 것을 찾으래. 가장 많이 남아있는 건 누구야? 나. 양만 따지란 얘기지. 그 다음에 가장 적게 남아있는 건 누구니? 라가 답이 돼야 되겠죠? 자, 문제 6번. A와 B는 각각 모원소, 자원소를 나타냈다. A가 뭐예요? A가 모원 모원소고 B가 자원소. 그리고 이 원소의 반감기는 몇 억 년이야? 여기 교차점. 여기가 반감기가 되겠지? 2억 년이 반감기다. 그래서 6-1번 A, B를 각각 쓰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구해라. 이미 다 구했네. A가 모원소, B가 자원소, 반감기는 2억 년. 2번 어떤 암석 속에 모원소의 양이 25% 남아있대. 몇 분의 몇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4분의 1 남아있대. 그러면 반감기 몇 번 지나갔다는 얘기니? 2번 지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때 A와 B의 함량의 비율은 몇 대 몇이겠는가? 1대 3이 돼야 되겠죠? 3번 모원소, 자원소의 함량의 비율이 1대 7인 이 암석의 절대력은 몇 억살이냐? 이거 구하래. 모원소가 지금 얼마 남아있대? 1 남아있다는 얘기지. 전체 양 얼마로 잡았을 때? 하늘아, 모원소 절대양을 얼마로 잡았을 때 지금 1 남아있대? 자, 1대 7 남아있다는 얘기는 전체 양이 얼마라는 얘기야? 8이라는 얘기야. 8 중에 지금 모원소가 1 남았다는 뜻이에요. 8분의 1 남았다. 그럼 반감기 몇 번 지나갔다는 얘기니? 3번 지나갔다는 뜻이지. 얘 반감기가 2억 년이었으니까 3번 지나갔으니까 이 암석의 나이는 몇 억살이다? 6억 살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됐지? 네. 오케이. 자, 우리는 이번 시간 지금 보고. 그 옆에 있는 대표자료 분석 1번 문제 같이 봅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냈다. 단, 지층은 역전되지 않았다. 딴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1번
지층이나 암석의 생성 순서와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순서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그래? 이거를 상대 연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지사학의 법칙을 써라. 일단 1. 아래쪽 지층은 위쪽 지층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동일 과정. 아니야. 동일 과정은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다. 과거에 일어난 현상,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누중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이야. 아래쪽부터 쌓인다. 이게 지층 누중. 그 다음에 퇴적물은 일반적으로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인다. 이거 뭐야? 수평 퇴적. 3번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만들어졌다. 관입의 법칙. 4번 퇴적 시기에 따라 지층에 포함되어 있는 화석의 종류가 달라진다. 점점 진화된 화석으로 발견될 수 있다. 이 뭐예요? 동물군 천이. 5번 부정합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 사이에서는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부정합의 법칙. 맞아요. 이거 되셨나요? 문제 3번. 다 맞지 그럼. A, C, D, F 중 각각에 적용한 지사학 법칙과 지층과 암석의 생성 순서를 나타내라. 일단 3-1번은 A와 B층 요 두 개 층을 비교할 때는 무슨 법칙이 이용돼야 돼? A, B. 일단은 정합이야 부정합이야 A, B는? 청합. 정합이지. 정합일 때는 지층 누중의 법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게 먼저 쌓인 것이다. A, B를 비교할 때는 지층 누중의 법칙. 2번 B층과 F. B층 그리고 F. B층과 F 요 관계는 뭐예요? 부정합. 부정합이지. 3번 D와 E. D와 E. 암석에 화석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면 D, E는 뭘로? 동물군 천의 법칙. 그 다음에 E와 F. E와 F. 뭔 관계니? 관입의 법칙이 돼야 되겠죠? 네. 오케이. 됐나요? 네. 그래서 얘들아 지금 보이는 얘네들의 암석의 지층의 생성 순서를 나열하세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누구야? E. 그 다음에 D. C. F. F가 먼저야? B가 먼저야? F. F 그 다음에 B. B, A. A 맞아요? 왜 F가 먼저라고 했어? B보다 요거 부정합면. 부정한 면이 있지?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잘하네. 맞습니다. 볼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대표 자료의 분석 2. 더 복잡해졌네. 그림이. 자료 분석 2. 1번 일단 그림 문제 보자. 조건이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냈고요. 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XY의 붕괴 곡선을 나타냈다. 단 화성암 P에 포함되어 있는 P가 지금 화성암이래. 화성암 P에 포함되어 있는 X와 화성암 Q에 포함되어 있는 Y의 양은 각각 처음 양의 50%와 80%다. 50%? X가 50% 남았대. 화살표 볼까? 따져보자. X가 50% 남았으면 몇 억 년 지난 거야? 1억 년 지났다는 얘기지? 누가? P는 1억 년이야. 그 다음에 Q에는 Y가 포함되어 있는데 Y가 몇 프로 남아있대? 80% 남아있다 그랬지? 자, 그러면 50, 60, 70, 80. 80% 남아있으면 몇 억 년이니? 1억 년이 좀 안 되지? 6천만 년 정도 되겠네. 맞니? Q는? 이해되셨죠? 그래프 파악을 하셨고요. 문제 1번 보자. 가에서 지층과 암석의 생성 순서. 정답. 일단 제일 먼저 쌓인 건 누구야? E. A.
그 다음에 B. B, 그 다음에 D. 오우, 다들 똑똑하네. A 다음에 B 쌓이고 관입됐지. 그지? 왜냐면 관입이 여기서 끊겼잖아. 끊겼다는 얘기는 C가 있는 상태에서 관입됐다는 얘기가 아니지. 그래서 A, B, P. 그 다음에 C, D, Q, E. 오케이. 똑똑하네요. 감사합니다. 정리하면 다시 한번 A 다음에 뭐라고? B, P, C, 그 다음에 누구였니? D, Q. Q, 그 다음에 E. 문제 2번. 가나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1. 가에서 화성한 P와 Q가 관입한 후 각각 침식 작용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알았어요. 왜? 뭘로 보고? 아니. 있잖아. 부정한 면이 있습니다. 부정한 거였죠. 부정한 면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 네. 융기되고 침식되고 침강되고 퇴적되어야지만 부정한 면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융기, 침식, 침강이 포함돼야 됩니다. 맞아요. 아시겠죠? 맞습니다. 이거 얘기를 안 했구나. 혹시라도. 지금 이 그림에서 이것만 확인했을 때 이 전체 지층은 몇 번의 융기가 일어났을 것이다. 최소 몇 번의 융기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 최소 몇 번? 2번. 왜? 부정한 면이 몇 개니까? 네. 2개니까. 아니, 3번이야. A랑 B랑 경사. 경사하고 융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약간 왜 3번일까? 어. 지금 이 지층이 나무가 자라고 있잖아. 네. 지금 육지야, 바닷속이야. 육지란 얘기지. 그러네 올라왔네. 아, 침식 부정합이 만들어졌어. 네. 그리고 이가 쌓였어. 이가 어디에 쌓였겠니? 바다에. 바다 밑에 있었을 때 쌓였을 거예요. 땅에서 근데 쌓일 지금은 땅에서 쌓일 수는 없어요. 지금은 육지란 얘기는 그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뭐 됐다는 얘기야. 융기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융기 몇 회 일어났니? 그러면 최소 부정한 면 발견된 횟수 플러스 얼마여야 돼? 네. 1 해줘야 돼. 네. 알겠죠? 바다였다가 바다였으면 그냥 2로 하면 되겠지. 2가 음양일 수도 있잖아. 응? 그러니까 2까지 바다였는데 화산이 엄청 큰 하늘에 터져서 응. 화산재가 엄청 쌓여서 바다가 다 덮인 거죠. 그럼 저 기사 여감은 어떻게? 너무 그거는 이제 확률상 적은. 그래요. 맞습니다. 경전을 던져 세워지고. 자, 그래서 2-1번은 뭐다? 받았다. 2-2번. 나에서 반감기는 방사성 동위원소 X가 Y보다 뭐하다? 반감기는 X가 Y보다 짧아요. Y의 반감기는 어디야? 여기지? X가 Y보다 뭐하다? 짧다. 3번. 화성암 Q의 절대 연령은 아까 살펴봤죠? 0.2. 0.60년이죠. 6천만 년. 됐나요? 네. 문제 3번. 지층 C와 D의 절대 연령의 범위로 옳게 나타낸 것은 C와 D의 절대 연령 범위. C와 D. C는 누구 만들어진 이유야? P 이후고 D는 Q 전이지. 네. 그러면 그 사이에 CD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4번. 에? 2번. 2번이 답이 돼야 되겠지? 4번. 6천만 년에서 1억 년 사이. 됐나요? 조용히 여기까지 됐니? 조용히. 네. 자, 다른 건 그렇다 치고 그렇지. 136페이지에 7번 이거 한번 풀어봐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냈다. 4. 셰일, 석회암, 그리고 화강암이 관입을 됐네. 그림은 X 플라임에 해당되는 지층의 암석의 연령을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여기 단면을 쭉 따라가면서 X에서 X-까지 쭉 가면서 나이를 조사했을 때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야지만 적당하냐라는 얘기야.
가장 적절한 게 몇 번일까? 7번이요. 동건아 나왔니? 3번. 4번? 예? 일단 동건이는 4번. 또? 그 이유가 있어? 4번을 찾은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정답 밀찬이는 1번. 1번? 1번이라고 한 이유가 있니? 일단 음. 뭐라 설명해야 되지? 일단 석회암이 이렇게 제일 이거 저 셰일 3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적을 것 같고요. 나이가 가장 적고, 그리고 화강암은 그 석회암이 쌓이고 난 뒤에 나왔잖아요. 석회암이 쌓이고 난 뒤에 화강암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석회암보단 작을 것 같고 석회암보다 화강암의 나이가 더 적을 것 같고 적을 것이다. 그리고 사암이 제일 많고 그게 적용되는 게 1번뿐이 없니? 네. 네. 그러네. 답은 1번이죠. 나이스. 자, 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자. 만약에 중간에 화강암이 없었다면, 얘가 없었다면, 관입한 얘가 없었다면, x에서 x-까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x에서부터 x-까지 암석의 나이는 안에서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암석의 나이는 어떻게 되니? 많아져야 되겠지? x보다는 x- 암석의 나이가 많아져야 되겠지? 연속적으로 쌓였을 것이니까 중간에 부정함 없잖아. 연속적으로 나이가 이렇게 쭉 커져야 돼. 그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관입된 층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영역이 여기의 영역이라고 쳐요. 관입된 층은 좀 전에 민천이가 얘기했듯이 석회암보다 먼저 만들었어, 나중에 만들었어? 나중에. 그러면 얘 나이가 가장 적어야 되겠지. 그리고 이 관입은 마그마가 한순간에 쑥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나 나이는 다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불연속적으로 끊어지면서 나이가 같은 상태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 여세를 몰아서 8번. 그래프 그리라는 게 문제네. 3초 만에 풀어볼게요. 8번. 실수했어요. 네. 했어요? 완벽하게 봤죠. 모르겠어. 아, 못할 것 같은데. 석가슴. 지금 순조리부터 발표. 대충은 맞출 수는 있어도 네. 일단 이걸 이렇게 해야 보자. 지금 A에서 B까지 단면을 그렸을 때 여기 하나, 이거 스몰 A라고 하자. 여기가 B, 여기가 C. 서로 다른 몇 개를 지나가야 돼. A, B, C, D 4개를 지나가야 되겠지. 일단 순서를 해보자. 그러면 A, B, C, D 중에서 제일 만들어진 순서, 오래전 거부터 나열하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누구예요? C. 응? C. 제일 먼저 만들어졌지? 네. 그 다음에 A. C 다음에 누구니? A. 네. A예요? 네. 그 다음에 B. B야? 네. B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 아니야? 아닙니다. D에 저 맞췄어요. D가 저거 불었잖아요. B를. 오케이. 그 다음에 B. D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지? 그러면 일단은 얘가 그 나이가 가장 뭐 해야 돼? 이거 맞나요? 많아야 되겠지? 네. 그럼 여기가 A, B, C, D 순서잖아. 네. 여기가 영역이 A, B, C, D 순서니까 C가 나이가 일단 제일 많아. 한 이 정도에서 체크가 된다고 쳐요. 네. 그 다음에 누가 나이가 많아야 돼? A가 나이가 많아야 되겠지? A. 그 다음 요거보다는 나이가 좀 많다. 대충 여기 한다고 쳐요. 그 다음에 B. 얘가 나이가 그 다음에 많고 D. 나이가 가장 적고 점점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겠지? 대충 이렇게 그렸어. 네. 근데 A는 A가 무슨 층이니? 셰일층이지. 얘 퇴적암층이란 말이야. 얘가 퇴적암이면 순차적으로 쌓였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이가 점점 어떻게 돼? 아, 저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지. 그렇죠. 여기까지 됐니? 네. 그 다음에 B는 관이밤이잖아. 네. 한순간에 만들어졌겠지? 일정. 그 다음에 C는 무슨 암이야?
편마음이지. 네. 편마음이 무슨 함인 줄 아세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함석? 정답. 이게 변성함이야. 니들이 그리기가 좀 어렵다고 한 건 얘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한 거거든. 편마음이 변성함이에요. 변성함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성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이고요. 그래서 시도 들어가면서 요 깊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얘도 그냥 한 방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얘네들도 어때야 돼? 같아요. 같은 시간에 변성작용을 받았기 때문에. 알겠니? 네. 그 다음에 D. D는 당연히 관이밤이니까 나이가 가장 적어야 되겠지.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그래프가 얘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래도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숙제는 138페이지까지 숙제.